돈이 들어오면 뭐 하나요? 꼭 나갈 일이 생기고, 풀리는가 싶으면 이상하게 다시 꼬이고, 사람 복도, 돈 복도 다 없는 것 같고 혹시 요즘 내 인생이 자꾸만 막히는 느낌 받고 계시진 않나요? 근데 말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손바닥 안에 이미 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손금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회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와도 놓칩니다. 오늘은 단순한 손금이 아닌 우리 인생의 기운이 흐르는지도 손금 풍수의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서툰 점도 많지만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보려 해요. 혹시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일 보는데도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보물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우리 손바닥에 새겨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잠시 손을 펴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손금이 단순한 손금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길이라면 어떨까요? 동양의 풍수지혜에서는 이 손금을 삶에 흐르는 통로라, 마치 대지의 강이 흐르고 산맥이 뻗어나가듯 우리 손바닥에도 삶의 기운이 흐르는 길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제가 50이 넘어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제 손바닥의 선이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과 맞물려 있더군요. 특히 재물과 관련된 선, 마음의 흐름을 보여주는 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을 알려주는 세 가지 중요한 손금은 오래전부터 동양의 지혜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세 선이 뚜렷하면 복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전하는 지혜의 언어일까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재물과 관련된 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손바닥을 다시 한번 보시고 새끼손가락 아래에서 시작해 손바닥 중앙을 향해 내려오는 선을 찾아보세요. 이 선이 바로 재물선입니다. 저는 이 선을 돈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부릅니다. 재물선이 깊고 또렷한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거나 들어온 돈을 잘 모으는 능력이 있어요. 제 친구 지인은 바닥에 재물선이 뚜렷했는데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은퇴 후에 세 자녀 모두 대학을 보내고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선이 끊어지거나 희미하다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금세 새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바구니에 구멍이 난 것처럼 늘 돈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기운은 언제든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엔 집안의 남서쪽 구역을 정리해 보세요. 풍수에서는 이 구역이 재물운이 머무는 자리라고 합니다. 오래 쓰지 않는 물건들, 특히 고장 난 전자제품이나 낡은 가구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황금색 소품이나 붉은색 장식품을 두면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 장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오랫동안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손님이 점점 줄어 고민하시던 차에 제 이야기를 듣고 남서쪽 방에 오래된 짐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금색 항아리를 하나 놓으셨죠. 그러더니 이게 웬일인지 한 달 만에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기운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손금은 감정선입니다. 이 선은 손바닥을 가로질러 흐르는데 우리의 인간관계와 인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여러분의 손바닥 중간을 가로지르는 선을 한번 찾아보세요. 집게손가락 아래에서 시작해 손바닥 반대편으로 흐르는 선이 바로 감정선입니다. 이 감정선이 곱고 깊게 그려진 분들은 대체로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귀인도 만나기 쉽고, 오랫동안 변치 않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복을 타고난 셈이죠. 우리 동네 김 할머니는 이 선이 또렷했는데 평생 주변에 마음 맞는 친구들이 많으셨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무척 돈독하셨습니다. 반면 이 선이 짧거나 중간에 끊어지거나 여러 갈래로 흔들리는 모양이라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오해가 생기거나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것 역시 기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안의 동쪽 공간, 특히 창가나 현관 주변을 정리해 보세요. 동쪽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인연의 기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된 신발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생기 넘치는 푸른 식물을 한두 개 놓아보세요. 녹색 식물은 인연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자연스러운 풍수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인회관에 다니시는 최 여사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70대 중반이신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녀들도 모두 멀리 살아 늘 외로움을 느끼셨대요. 그러다 제 조언을 듣고 집 동쪽 창가에 작은 관엽식물 몇 개를 두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과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노인회관에서 새로운 취미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기운이 통하면 외로움도 사라지는 법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손금은 운명선입니다. 손바닥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중지를 향해 올라가는 세로선을 한번 찾아보세요. 때로는 희미하거나 짧은 경우도 있지만 이 선은 우리 삶의 방향성과 중심축을 의미합니다. 발이 땅을 딛고 서 있듯 우리 인생이 의지하는 기둥 같은 선이죠. 이 운명선이 길고 또렷하게 그려진 분들은 대체로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꾸준히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제 오랜 친구 이 선생님은 40년 넘게 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손바닥에는 특히 이 운명선이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평생 교육자로서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죠. 반면에 이 선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옆으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삶의 흐름이 종종 분산되고 방향을 잃거나 진로를 바꾸는 경험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풍요로운 지혜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중심을 잡기 어려워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안의 북서쪽을 잘 정돈해 보세요. 풍수에서는 이 방향이 삶의 방향성과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특히 일하는 공간이나 책상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검정색이나 남색 계열의 소품으로 단정하게 꾸며주면 흐트러진 에너지가 다시 모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저도 60대 중반의 아내와 사별하고 한동안 삶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은 느낌이었죠. 그때 풍수를 배우게 되었고 집 북서쪽 공간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짙은 색의 책장을 새로 들여놓았어요. 그러자 차츰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고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행복하고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손금은 순한 선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운과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선이 희미하다고 해서 가난할 필요는 없고 감정선이 끊겼다고 평생 외로울 이유도 없습니다. 운명선이 흔들린다고 해서 실패가 정해진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풍수는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작은 정리, 작은 변화가 여러분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손바닥을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내 삶에 어떤 기운이 필요한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 중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손금 이야기가 달라진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지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